자격증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만으로는 현장에서 바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현장을 많이 나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리하는 한쌤입니다.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정리수납 1급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그 기분 기억나시나요? 이제 나도 현장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말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막상 현장 나가보면 생각처럼 안 풀리는 순간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많이 겪는 고민을 함께 짚어보고 왜 그런 고민이 생기는지,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은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1급 자격증을 따고 현장에 나간 지 이제 3개월 된 초보입니다. 자격증 딸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면 물건 양에 압도돼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멀뚱멀뚱 서 있게 될 때도 있어서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실력이 늘까요? 무작정 현장 경험만 쌓으면 해결이 될까요? 인턴으로 활동하시면서 고민이 참 많으시죠? 저도 교육 진행이나 업무 현장에서 인턴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다들 처음에는 이렇게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자격증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만으로는 현장에서 바로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현장은 집마다 상황이 정말 다릅니다. 그걸 정해진 시간에 정리해야 하니까 처음에는 진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장을 많이 나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장은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곳이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거나 내 작업에 대해 자세히 피드백해 줄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엔 흐름만 따라가다가 하루가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장은 계속 나가는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도 많고요. 사실 현장은 일을 하는 곳이지 일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작정 현장만 많이 나가기보다는 어떤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지 그 감을 먼저 잡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혼자 현장만 자주 나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저희도 현장에서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역별 특화 과정인데요. 물건 분류는 어떻게 하는지, 동선에 맞는 레이아웃은 어떻게 잡는지 직접 경험하면서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연하게 따라만 다녔던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정리해야 하는구나 하는 기준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연 보내주신 선생님처럼 현장에서 자꾸 막막함이 느껴지시는 분들께는 영역별 특화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대표님, 저는 이제 1년차가 되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집에서 영상도 보고 연습도 하는데 막상 팀으로 들어가면 제 손이 너무 느려서 다른 팀원들 동선까지 꼬이게 만듭니다. 매번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팀장님 눈치도 보이고 이 일이 정말 제 길이 맞나 싶습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1년차쯤 되면 정말 많이 하시는 고민입니다. 혼자 할 때는 괜찮은데 팀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어려워지죠. 그런데 사실 혼자 연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드백이 없는 혼자 하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정리 현장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팀원들끼리 흐름을 맞춰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안 나오는 이유도 단순히 손이 느리기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 역할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팀 단위의 작업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장 경험만 계속 반복하게 되면 작업 속도 자체는 조금 빨라질 수 있어도 팀 안에서 흐름 맞추는 건 계속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손이 빠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집에서 혼자 연습한다고 해서 바로 감이 잡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특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내가 팀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자꾸 흐름이 끊기는지를 실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이 잡히기 시작하면 작업 속도도 훨씬 안정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대표님, 저는 2년차 프리랜서입니다. 옷장이나 거실 정리는 어느 정도 자신이 붙었는데요. 주방이나 특히 아이방만 맡으면 너무 두렵습니다. 아이들 교구나 장난감은 분류도 복잡하고 동선 짜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피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니까 제가 전문가가 맞나 싶고 자신감도 점점 떨어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건 2년차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하시는 고민입니다. 주방이나 아이방 이런 공간은 물건 종류도 많고 분류 기준은 복잡하고 사용자의 동선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리는 할 수 있어도 디테일한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그 공간이 포함된 현장 자체를 점점 피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저희도 현장에서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독 특정 공간만 들어가면 자신감이 확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간별로 조금 더 집중해서 연습해 보실 수 있도록 영역별 특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류 기준은 어떻게 잡는지, 공간 구성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다시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정을 수료한 선생님들께서 예전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공간이 훨씬 덜 어렵게 느껴진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신 프로그램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국공간개발원 홈페이지나 블로그,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세 가지 사례 보시면서 저거 내 얘긴데? 이렇게 느끼신 선생님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현장에서 막히는 순간은 사실 누구나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히고 있는지, 또 어떤 기준이 아직 부족한 건지 한번 점검 받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왔고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가실 수 있도록 지금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공간개발원 홈페이지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편하게 문의 남겨주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씩 경험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